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 저희는 채권과 관련된 실무 단원평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는 20번부터 24번에 있는 문제 푸시면 되시는 거였었고, 이론은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나와져 있는 부분에 문제 풀어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분계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20번 문제 우리 58페이지 대림상사의 파산으로라는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손 얘기가 등장이 되면 일단 일반적으로 결산부터 시작하는 부분으로 머릿속에 연상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였다라고 하면 일기인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했을 것이다. 자, 그럼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12월 31일에 남겨져 있는 채권이 있을 것이다. 그 채권 잔액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부분, 나 미래에 못 받을 위험이 있어. 그래서 미래에 저 그냥 위험이라고만 쓸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할 때 이 채권은 일기 때 발생된 채권이니까 그럼 그 채권 반대편에 누가 있을 것이다? 수익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에 관련된 지금 미래 위험도가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그게 대손상각비고 그럼 그 부분을 발생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채권이 발생됐을 때 소위 말해서 수익이 발생됐을 때 그 미래 위험도 같이 정리를 해라. 그래서 12월 31일에 남겨져 있는 채권 잔액에 대해서 미래 위험에 대한 대손금을 무엇하자, 추정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 대손금 추정 때문에 등장하는 개정 과목이 차변에는 저희인 기타 채권이 아니라 매출 채권으로 할게요.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이 얼마만큼만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차감적 평가 계정을 사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대손 충당금. 그럼 그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의 차감? 채권의 차감. 그러면 채권은 자산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과목으로 부른다. 그래서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다. 이런 표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대손 충당금을 장부에 계상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정말로 미래에 무엇이 발생하면 대손금이 발생을 하면 대손금이 확정이 되면 우리 그때 가서 무엇하자? 사용하자.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변에 썼던 대손충당금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반대편으로 보내서 없앤다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 그때 가면 무엇 하셔라. 대손충당금과 우선상계하고 근데 충당금으로 대손금을 모두 다 정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 때 쓰는 계정 과목인 무엇을 쓰자. 대손상각비 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쓰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러면 대손금이 발생을 해서 대손 처리가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운 좋게 거래처가 이 대손금을 우리한테 무엇하겠다고 입금해 주겠대요. 그럼 우리는 대손금을 무엇하였다? 회수하였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럼 이 대손금을 회수하게 되면 우리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다. 못 받았던 채권을 받는 거니까. 근데 과거에 채권을 벌써 정리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언제 대손이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상대편의 채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써야 되는 대변에 누구 쓰고 끝내라. 우리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을 기록하고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내용인 거예요. 흘러가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계속 패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업무를 해보시면 요 대손금이 발생이 되고 대손금이 회수됐다라는 사건은 회사에서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를 하러 가시면 남겨져 있는 채권 잔액에 대해서 미래 위험에 대한 대손금 추정하는 행위만 거의 대부분 해요. 네, 이 부분만 대부분 합니다. 이걸 매 회마다 무엇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근데 채권의 잔액은 여러분 어느 해에는 더 증가했다가 어느 해에는 더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공교롭게. 그럴 일은 아주 희박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채권 잔액에 대해서 미래 위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채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사업을 함에 따라서 매해마다 이걸 하고 있었다면 가지고 있었던 누가 있을 것이다. 대손 충당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대손 충당금을 무엇해라?
우리 요 부분을 고려해라. 그래서 우리가 결산할 때 대손금을 추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컵에 물이 요만큼 필요합니다. 그게 100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 바닥에 얼마가 있더라. 20만큼은 미리 채워놓은 게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부족한 것만큼만 무엇하시면 된다? 보충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보충법의 회계 처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게 100인데 과거에 채권이 더 많아서 더 많은 대손충당물 갖고 있다라면 넘친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무엇 하셔라? 그때는 보충이 아니라 넘친 것만큼 다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의미. 그래서 환입한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부분에 들어갔던 부분. 그리고 환입할 때 어려웠던 게 무슨 부분? 매출 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은 무엇으로 처리한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을 처리하더라. 그러면 비용이 발생됐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와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누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그 부분이 환입될 때도 수익 계정의 성격이 같은 거로 환입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영업 비용으로 발생을 시켰으면 영업 수익으로 환입 조치하고 영업 외 비용으로 발생을 시켰으면 영업 외 수익으로 환입 조치를 해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업 수익은 매출액밖에 없어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던 대손 상각비에 상응되는 비용을 상응되는 수익을 만들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비용을 무엇하자? 깎아먹는 거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대손 상각비 또는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에 차감하는 계정으로 쓴다. 이런 얘기 했었죠. 대손 충당금 환입이.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점점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시고, 그러니까 연결한 걸 다 찾아서 봐야 되니까 어려웠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파산입니다. 그럼 파산이라는 건 우리가 못 받는 돈이 생겼다. 그래서 대손이 발생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돼요. 대손을 무엇하였다? 처리하였다. 그러면 대손 처리했다는 건 대손이 확정되었다. 대손이 발생되었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여러분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어디 가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우리 대변의 잔액을 보는 거 여러분 합계를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잔액.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 대변의 잔액을 확인하셔라. 자, 근데 시험은 친절하면 지금처럼 다 써준다. 근데 업무는 안 써준다겠어요? 업무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잔액 120만 원이고요. 대손세액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물건을 팔게 되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0%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물품의 금액, 그런 거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부가가치세에서 배울 거예요. 공급가액이 현재 100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부가가치세 몇 퍼센트를 적용한다? 1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 적용하면 부가가치세 10.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신발을 살 때 내가 100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고객님,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그래서 지금 매장에 부착시켜드린 그 100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무슨 부분? 110만큼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신발 사보셨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냥 매장에 가면 110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서 쓰는 공산품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 10%가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부가세 포함됐다는 얘기를 입 밖으로 뱉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조금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이번 주 주말에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분과 호텔에 있는 커피숍에 가세요. 그리고 비싼 커피 한 잔을 드시면 됩니다. 호텔은 우리한테 뭐 해주는지 몰라도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하죠. 봉사료도 내라고 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거기서는 대부분 계산을 해보시면 그게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써 있는 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런 커피숍이라든지 음식점들, 이제 조금 이제 고가인 음식점들,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가시면 음식 가격이 몇 불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뒤에 계산할 때 보면 무슨 부분?
내가 생각했을 때 50불만 지불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50불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우리 무슨 부분 주문서에 뭐가 써 있을 것이다. 하단 쪽에 대부분 써 있어요. 부가가치세 별도. 그러면 우리나라는 10%지만 외국은 전부 다 10%는 아니에요. 나라마다 이 세금은 다 달라요, 여러분. 네, 소비세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별도라고 써 있었으면 내가 지금 지갑에 50불밖에 없었다라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음식을 시켰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 그 나라도 10%이다 그럼 제가 55불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음식점은 매출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실제 고객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지금 현재 그걸 세금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럼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파는 사람한테 부가세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세무서에 내는 건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주고 뭘 했다? 파산했다. 그럼 난 돈은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주든 안 주든 우리 세금 신고는 약속된 날짜에 따박따박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인은 1년에 4번, 개인은 1년에 2번. 그러면 저는 부가세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한테 무슨 분, 나요 못 받는 돈이 생겼거든요.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무엇 해달라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신청을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세청 양식은 신청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공제를 받겠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어제 저희 송근희님이 이거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회계는 이게 이론으로 물어보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세무회계 쪽에 문제들 점차적으로 조금 어려워졌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는 이 대손세 공제 부분을 이론에서도 잘 안 물어봤어요. 회계급수는. 근데 최근에는 대손세 공제 요건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열하는 거 정도는 사지선다에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우린 이 부분은 무엇하지 않겠다?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가한테 나 이거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 있는데 돌려줘. 이런 거 따지지 않겠다예요. 그러면 모두 다 무엇이다? 나 못 받은 돈 처리하고 끝내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0을 못 받게 됐다라면 10은 국가한테 돌려받을 거고요. 100은 기업한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나 그냥 못 받은 돈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대손세 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또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희는 정리해야죠, 여러분. 그럼 이제 그 부분 정리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우리 못 받게 된 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잔액을 확인해 보니 누구를 대손충당금을 근데 그 금액은 얼마이다? 120만 원. 그럼 여러분 대손충당금은 충분하다라는 게 벌써 보여지죠. 더 크죠? 그러면 대손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우리 대손이 발생하였다 또는 대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구와 대손 충당금과 무엇 하셔라? 우선상계 하셔라. 그럼 여러분 이 우선상계로 끝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우리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다라면 그냥 우선상계로 끝. 그런데 무엇하다라면 우리 이거 우선상계 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 누가 잔액이 부족하더라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무엇 하셔라? 비용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회계 기간에 비용 처리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단기 비용 처리하는데 반드시 매출 채권은 무엇으로? 대손 상각비로. 자, 그리고 기타 채권은 무엇으로?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끝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대손이 발생했다는 건 돈을 못 받게 됐다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석 불가능이라고 했어요. 그럼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자산은 장부에 그대로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는 게 맞을까요?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손이 발생이 되면 대손 충당금과 우선상계하시고 잔액이 부족하면 단기 비용 처리하세요 라고 했었던 이 부분은 어느 변에 회계 처리하는 부분, 차변에 누구를 쓸 거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변은 항상 누가 들어올 것이다? 채권이 들어올 것이다. 못 받게 된 채권을 기록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얼마를 기록해라. 100만 원을. 그리고 반드시 누구의 돈을 못 받게 됐다? 대림상사.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차변엔 누구 기록하셔라? 우리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얼마
1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기록하는 요 금액은 어디의 금액을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된다. 우리 대변에 못 받게 된 채권의 금액을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충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정리가 잘 안 되시면 자꾸 여기다 120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120을 쓰고 여기다 외상매출금 100을 쓰고 20을 뭘 써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 받게 된 외상매출금은 장부에서 제거하는 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금액을 기준으로 차변의 금액이 정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21번. 자, 주식회사 송도전자의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이 법인세법상, 아니 왜 회계 문제에서 법인세까지 이렇게 거론을 해야 되는지. 자, 일단은 읽고 요건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 요건이 충족되어서 당사는 이를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난 송도전자의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어.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어. 이 얘기인 거죠. 그럼 외상매출금 자산은 장부에서 무엇 해주셔야 된다? 제거해 주셔야 된다. 제거가 되려면 반대편 대변을 쓰시면 되죠. 그럼 벌써 대변에 외상매출금 송도전자 2천만 원 기록하는 건 결론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과 관련돼서 우리는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까지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고 여러분 금액 안 주겠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실 때 제공되는 DB를 볼 수는 없죠. 이론 수업을 하면서 분계 연습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잔액 1,600만 원을 무엇하겠다? 가정한다고 써드렸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문제 내는 건 실제 일하는 것처럼 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을 4월 20일 날 못 받게 됐다는 게 확정이 됐다.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 며칠 날짜를 4월 20일자로 무엇한다? 조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회하시고 어느 변의 잔액? 대변의 잔액이겠죠. 그래서 대변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니 얼마 있다? 1,600만 원 있다. 가정을 드린 거라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모두 다 시험제 금액을 써주는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번에는 뭐라고 써졌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대손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그러니까 같은 말로 기억하셔라. 그럼 2천만 원 모두 다 못 받는 돈을 처리하고 끝내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 지금 보면 외상매출금은 못 받게 된 게 2천만 원인데 자,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이다? 1,600만 원이다. 자, 누가 더 크다? 외상매출금이 더 크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대변에 기록할 거잖아요. 차변의 금액은 대변 금액을 기준으로 맞춰주시라고 했고 그럼 여러분 차변에 얼마가 모자라요? 400만 원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20번 문제인가요? 그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거 여기서 다시 가져다 써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대손 충당금 정리하시고 지금은 이 충당금의 잔액이 무슨 상태이다? 부족 상태이다. 그러면 그때 뭐로 처리할 거냐? 그때 뭘 봤어야 된다? 대변에 기록한 채권을 본다. 그거에 맞춰서 회계 처리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변부터 기록하는 게 빠르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송도전자 2천만 원을 기록. 자, 그리고 차변에 가서 뭐라고 입력하셔라? 대손 충당금. 그런데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써야 될 거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왜 써드리냐면 우리 앞에서 이 말씀 드렸죠.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코드는 외상매출금 코드에 플러스 1한 뒷번호로 써야 되고 받으러입니다. 그럼 받으러과 관련된 코드는 그 번호에 플러스 1한 거.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우리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상용화 프로그램이 108번이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109번이고 받으러는 110번이다. 그래서 111번이고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코드 유의하라고 계속 이렇게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써드리는 거고요. 자, 1,600만 원 기록합니다. 자, 대손충당금 부족하니까 무슨 처리라? 당기의 비용 처리라. 그런데 우리 대변에 기록한 요 채권, 외상매출금이 지금 현재 매출채권이다, 기타 채권이다, 매출채권이다. 그러면 우리 매출채권에 해당되는 비용을 기록하셔야 되겠죠. 차변에. 그래서 우리 무엇이라고 쓰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상각비 400만 원을 기록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돼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번과 21번의 패턴이 다른 점은 하나는 충분하다. 누가? 대손충당금이. 하나는 무엇이다? 부족하다. 이걸 드린 부분이에요.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문제에 상당해 봤더니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었냐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 요건이 충족되었다라는 문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어제 수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계라는 입장에서는 무슨 부분? 나 회수불능이 생겼어요. 그러면 무슨 처리한다? 아유, 대손금 처리하세요.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법은 뭐가 있다? 아니, 못 받게 됐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무엇을? 따져보고 정리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세법엔 별도의 뭐가 있다? 요건이 있다. 이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세법을 여러분이 별도로 무엇하시면 안 된다? 개입시키시면 안 된다. 시험은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은 회계는 회계고 세법은 세법이에요. 관계가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등장을 같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업무는 관련된 부분을 세법까지 고려하면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회계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회계는 회계 처리 능력을 배양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세법이 관계가 있으면 세법을 접목시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가 안 되면 세법은 아예 개입시킬 수도 없어요. 그렇게 가시는 부분이라고 했고 근데 이 대손은 사실상 업무적인 걸 본다라면 세법의 요건을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따져보셔야 돼요. 업무에서는. 시험은 준 대로만 가져가시라고 했고요. 근데 여기서 준 건 세법의 요건에 대해서 충족됐다. 결론적으로는 세법도 오케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거론했는데 우리가 이 대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제가 부가가치세 쪽에서 배우실 거예요 라는 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제일 먼저 접하긴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에서 대손과 관련된 얘기가 등장했다. 근데 그 법은 모두 다 법인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무엇한다? 준용해서 씁니다. 여러분 준용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같이 쓰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도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세법 별도 규정이 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내가 부가세에서 배우는 건 법인세법에 나와져 있는 규정 요건에 필요한 거를 꺼내다가 법인세에서 적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는 법인세 요건을 확인하고 대손처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시험지 지문에 써준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회계 시험에 갑자기 법인세를. 회계에선 법인세 얘기 거의 거론 안 해요. 선납세금 얘기할 때 빼고는. 근데 이제 그렇게 여기 내고 싶었나 봐요. 뭐 출제자 의도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문구 줬다고 해서 시험의 범위가 벗어났다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회계 처리는 이 정도 수준은 원래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자, 주식회사 삼성개발에 단기 대여한 1,000만 원이 동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전액 대손 처리하였다. 자, 돈을 못 받게 된 사유가 무엇이다? 파산이네요. 파산. 그래서 단기 대여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부분에 단기 대여 금이라고 써주시면 우리는 자산이란 정리는 끝난 거죠. 그런데 파산을 인해서 못 받게 됐으니까 우리는 대손이 무엇되었고 발생되었고 처리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대손 처리할 땐 여러분 반드시 단기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부를 조회해 보니 우리는 대손 충당금에 설정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나 봐요. 그래서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뭐가 되는 것이다? 부족합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는 거죠. 그러면 부족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무슨 처리하시면 돼요? 비용 처리하세요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매출과 관련된 채권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 기타 채권인지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단기 대여금은 매출 채권이다, 기타 채권이다? 누가 봐도 기타 채권이죠. 그러면 여러분 매출 채권 시험 문제 형태를 앞에서 봤고요. 지금 22번은 기타 채권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삼성개발에서 받을 돈 대변에 없애줍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 거래처 반드시 삼성개발 1,000만 원 기록. 자, 그리고 차변은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니 우리는 기타 채권에 해당되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기타 채권이니까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을 썼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네,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20번, 21번의 형태의 문제는 대부분 매출 채권의 형태의 문제로 더 많이 내고요. 그리고 기타 채권 쪽 문제를 내고 싶다. 그러면 22번과 같은 형태로 더 많이 내요. 이유는 업무를 들어가서 보면 매출 채권은 대손 충당금 설정을 결산 때 거의 대부분 해요. 근데 기타 채권은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건이 생기면 대부분 충당금이 없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그걸 시험에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채권은 대손 충당금 설정을 잘 안 하고 싶어 해요. 네, 대부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의 문제를 또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던 주식회사 삼성개발의 외상 매출금 400만 원을 무엇하여 회수하여 국민은행 당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은행 나와 있고요.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우린 보통예금 잔액은 무엇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이다? 400만 원. 그런데 돈이 들어온 이유를 물어봤더니 나는 대손으로 처리했던 돈에 대해서 무엇하였다? 회수하였다. 이 얘기인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 대손금 회수했어. 그럼 여러분 대손금 회수했을 때 그 대손금이 전기에 발생된 건지 아니면 단기에 발생된 건지 자, 요 부분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하지 말아라.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내가 대손 충당금과 상계를 했는지 아니면 대손 상각비와 지금 처리를 했는지 자, 이것도 우리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차변의 보통예금에 입금됐다는 결론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손금 회수와 관련된 우리 회계 처리하라는 부분은 어느 변에 기록하는 거? 대변에 기록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대변은 무조건 뭐라고 쓰고 끝내자?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고 끝내자. 다만 이 대손 충당금 실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무를 봐야 되니까 입력을 할 때 뭘 고려하셔라. 우리 지금 현재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인지 아니면 받을 어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인지 왜냐면 외상 매출금이었으면 109번이라는 코드를 쓰겠지만 받을 어음이었으면 111번의 코드를 쓸 거거든요. 자, 이 코드가 틀리면 실제 전산의 입력은 다 틀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 볼 때는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실제 글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넣는 게 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산에 넣었을 땐 코드화되어 있는 걸 다 써야 데이터화 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23번 정리 다 끝났네요. 차변부터 먼저 기록하는 게 빠르겠네요. 그래서 보통예금, 그런데 분명히 은행이 있었으니까 국민은행을 기록, 그리고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엔 대손 충당금, 그런데 분명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다. 주식회사 삼성개발의 외상 매출금 400만 원 대손이 발생해서 확정시켰었는데 그거 회수했네 라고 여기에 외상 매출금 글씨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109번의 코드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 400만 원을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 자, 기말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그러면 합계전액 시산표에 가서 이제 요거를 조회하라는 거고요.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붙여드린 거.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무엇하다, 설정하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전산에 뭐가 없다. 보충법 글씨가 없대요. 근데 우린 어디에서 회계 기준은 무엇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배웠다? 보충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회계 기준에 의해서 결산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걸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시험지에 보충법 글씨가 없어도 다 보충법으로 갑니다. 만약에 보충법이 아닌 걸 자기들이 거론하고 싶으면 다른 글씨를 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기준은 보충법으로 갑니다. 자, 다음 대속률은
1%로 하며 관련 계정을 조회한 후 답하시오. 자, 학계잔액 시산표 며칠 날짜에 간다. 12월 31일. 분명히 상단에 기말, 매출, 채권. 그러면 학계잔액 시산표는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날짜별로 금액은 다 달라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12월 31일에 외상 매출금 잔액. 자, 받을 어음 잔액. 그리고 관련된 바로 아래쪽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108번, 받을 우리 대손 충당금은 109번. 그러니까 세트로 묶여서 바로 아래쪽에 등장할 거고요. 받을 어음은 110번, 대손 충당금, 받을 어음의 대손 충당금은 111번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코드 번호대로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잔액도 필요하고, 자, 받을 어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잔액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요건에 맞춰서 무엇 해주시면 된다? 정리. 다만 교재에는 여러분 제가 요거 기록해드렸던 걸 여기다는 안 써드렸네요. 이렇게 10만 원이 있었는데 그 10만 원 그대로 잔액이 있고, 자, 그리고 대손 충당금 5만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어디에? 여기 5만 원에 있다. 이렇게 써드렸어요. 네, 그 얘기는 과거에 우리 언제 여러분 합계 쪽에 있었던 이 금액은 특수한 사항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전기에서 이월받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전기에서 이월받았던 금액 우리 단기에 무엇한 거 없다? 대손 발생된 게 없다. 만약에 대손 발생된 게 있으면 우리 차변 합계 기록이 될 거거든요. 근데 차변에 기록된 정보가 없다는 얘기는 그 금액 그대로 기말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보셔라. 그러니까 합계란은 우리한테 안 필요해요. 잔액란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정리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러분이 기억나야 되는 게 뭘까요? 공식이요. 그죠?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공식이 기억나야 되겠죠. 그럼 지금 24번의 지문에 보시면 우리 무슨 글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공식은 기억하시라고 했었거든요. 누구와 누구요? 우리 연령분석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거냐? 아니면 채권잔액 비율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거냐? 근데 지금 여기엔 연령분석법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글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다 뭐로 계산한다? 채권 잔액 비율법으로 간다. 채권 잔액 비율법은 채권의 잔액 하나에 우리 못 받을 위험성인 무슨 부분? 추정률 또는 예상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계산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그럼 앞에 있었던 우리 얼마? 4천만 원을 가지고 오고 여기 10만 원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럼 공식은 뒤에 가서 기록을 할게요, 여러분. 어차피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추정액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추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셔라? 우리 추정액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쓸게요, 여러분. 대손에 대한 추정액 또는 예상액. 자, 그럼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의 잔액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채권 잔액에 곱하기 대손 추정률 또는 예상률을 무엇하셔라? 곱하셔라. 그리고 이 추정액은 어디에 기록되는 정보이다. 재무상태표에 기말금액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건 보충법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로 회계 처리해라? 설정액으로 회계 처리해라. 그럼 설정액은 위에서 계산한 무슨 금액? 대손과 관련된 추정액에서 누구를 빼셔라? 학계잔액 시산표 대변에 있는 우리 잔액, 대손, 충당금 잔액을 무엇하신다? 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여러분 그거 이제 묶어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보니 채권의 잔액이 얼마가 있었다. 4천만 원이 있었다. 그리고 대손과 관련된 추정률은 몇 퍼센트로 예상을 했고 1%. 그럼 4천만 원 곱하기 1%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 대변에 10만 원이 있었죠, 여러분. 그거 빼시면 되죠. 그럼 4천만 원의 1%이시면 얼마이다? 40만 원이다. 40만 원에서 10만 원 빼시면 30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양수는 무엇으로 가시고 우리는 설정한다라고 기억하셔라. 그래서 우린 누가 나올 것이다? 대손, 상각비 또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엇이면 음수이면 벌써 넘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 추정액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럼 우리는 설정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된다? 환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대손, 충당금은
무엇 해주시고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상대편에는 대손 충당금을 무엇 해달라? 환입시켜라 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수니까 우리는 뭐로 가요? 설정.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기타 채권이다, 매출채권이다, 매출채권. 자, 그럼 매출채권이었을 때는 개정 과목 뭐로 쓴다? 대손상각비. 정리가 끝난 거죠? 자, 받으러온 가겠습니다. 자, 받으러온 우리 잔액은 얼마 있었고요? 3천. 그럼 3천만 원 곱하기 추정률 1%. 그러면 우리 30만 원의 추정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 5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30만 원에서 5만 원 빼주시면 25만 원. 자, 여기도 양수니까 뭐로 가시면 된다? 설정. 그럼 정리 끝난 거죠, 여러분? 그럼 이제 기록을 해볼게요. 자, 우리 차변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 상각비를 쓰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저 다 등장시킬게요. 그래서 차변은 지금 30만 원과 25만 원을 무엇해서 합산해서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5만 원을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연습처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이론 문제였다 그러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55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엔 대손 충당금 얼마? 55만 원. 이렇게 답안이 됩니다. 이론이었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받으러 온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각각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입력할 땐 절대로 대손충당금 개정 과목 하나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109번에 있는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30만 원이라고 기록하셔야 되고 그리고 받으러 온 111번에 있는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기록하시고 25만 원이라고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정 과목 관계 코드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전산에 가서 입력할 때 실수를 안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걸 다 손으로 쓴다? 어려워요, 여러분. 분계는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개정 과목을 좀 숙지를 해야 되니까 저는 풀로 쓰시는 걸 권장해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는 부분? 지금 제가 여기다 대충이라고 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쓰고 여러분이 알아만 볼 수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지문에 나와져 있는 부분에 무슨 부분? 이렇게 외상, 외출금 다 쓰지 말고 그냥 외상자를 쓰거나 아니면 외자만 써도 되죠. 받자만 써도 되잖아요. 알아볼 수 있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계하실 때 정말 꼼꼼하신 분들은 차변을 쓰면 이렇게 차변, 막 이렇게 대변 이렇게 쓰세요. 안 하셔도 되죠. 벌써 마음속에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냥 차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무엇 하셔? 그냥 선 긋고 내가 마음속으로 그래 넌 왼쪽 차변, 너 오른쪽 대변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편리한 방식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인식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김현주님 마이크가 켜졌네요. 이게 알약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광고성 메시지가 계속 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분계 정리는 다 되셨고, 그래서 지금 분계는 여러분 보여드린 그 패턴이 시험 6번 볼 때 계속 섞어내는 거예요. 이론과 실기 모두 다. 네, 계속 섞어냅니다. 자, 12번 우리 실무 이론으로 갑니다. 교재 64페이지에 있는 문제. 자, 우리 내용 보시면 다음 중에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자, 여러분 충당금을 설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이 얘기는 결산 시점인 12월 31일에 대손 충당금 추정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겠다는 건 내가 받을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또는 이거 힌트 안 주고 싶으면 설정 대상으로 적합한 것을 이렇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자산자 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부채는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채권이 아니라 채무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자산에서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겠다는 건 우리가 받을 돈이에요. 받을 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받을 돈. 그러니까 채권의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미지급금은 자산이 아니라 누구이다? 부채.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미수금은 들어오는 거 맞죠, 여러분? 미수금은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채권.
다만 이 채권은 상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기타. 자, 선수금 부채에 들어갑니다. 관계없다. 자, 그리고 예수금도 부채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도 설정 대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으로 정리하시고 끝내시면 되는 부분. 12번 문제는 여러분 점수 주려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에서 대손 및 대손 충당금 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이라는 부분. 자, 대손금 및 대손 충당금 개정 부분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자, 대손 상각비 개정은 수익 개정이다. 아, 여러분 우리 대손과 관련된 부분은 수익이 등장하는 경우는 환입 말고는 없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로 가셔야 돼요? 비용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 매출 채권은 영업의 수익 계정이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바로 나왔네요. 그럼 영업의 수익 계정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매출 채권과 관련된 부분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셔야 된다? 판매, 비와 관리비에 무엇으로 간다? 깎아먹는 계정으로 할 것이다.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회계 처리가 되면 결과론적으로 누가 대손 상각비가 뭐가 뜨는 상황이 된다? 음수가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얘기. 그러면 요거를 고쳐주셔야 되겠죠. 아, 그러면 지금 대손충당금 환입이 영업의 수익으로는 갈 수가 없느냐? 갈 수 있다죠, 여러분. 영업의 수익으로 대손충당금 환입, 계정 과목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두 개가 다 있었다. 그럼 저희가 프로그램에 가서 대손충당금 환입을 조회하면 두 계정이 떠요.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속하는 계정, 하나는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계정. 그럼 영업의 수익은 매출 채권이 아니라 누구와 관련된 부분? 기타 채권이요. 왜냐면 기타 채권과 관련된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에 있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사용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글씨를 여기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 채권을 바꿔주면 얘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근데 저는 앞부분을 그대로 둔다라면 여기를 바꿔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대손 상각비 계정은 재무 상태표에 표시해야 된다. 여러분, 대손 상각비 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죠. 그리고 재무 상태표에 우리 대손과 우리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재무 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건 누구였었다? 대손 충당금이었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은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서 보니 자, 누가 들어올 것이다? 채권이 들어올 것이다. 채권이 지금 현재 이렇게 10이었다 라고 하면 그 채권 아래쪽에 누가 대손 충당금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금액은 100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채권의 회수 가능 금액은 우리 10이 아니라 10만 원이 아니라 100이 빠진 얼마가 될 것이다. 99,900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무슨 부분? 실현 가능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또는 회수 가능가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표현했던 부분. 그게 4번에 있네요. 그래서 대손상각비 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 대손충당금. 자, 그리고 대손충당금 계정은 매출 채권 또는 기타 채권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차감하는 형태로 기록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답은 적합한 거니까 몇 번? 4번. 그래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자,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은 다음에 계정 구분 중 어디에 속하는가? 자, 여기에 키워드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매출 채권의 대손충당금 환입.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간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간다. 끝났죠, 여러분? 영업의 수익은 매출 채권이 아니라 누구이다? 기타 채권과 관련된 환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1번. 자, 그 다음 문제. 자, 16번째 문제. 자, 외상매출금 2만 원이 회수 불능되었다. 자, 회수 불능됐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나는 대손금이 무엇되었다? 발생되었다. 이 얘기네요. 자,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할 경우 각 상황별로 계상되어야 할
대손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대손이 발생을 하면 대손상각비로 먼저 처리하는 게 아니었죠. 우리는 우선적으로 누구를 사용해라? 차변에 대변에 있었던 대손 충당금과 우리 무엇해라? 상계해라.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잔액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로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 상황을 주고 우리 여기서 찾아봐라. 그럼 여기는 상황 1, 여긴 상황 2, 여긴 상황 3이겠죠.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회계 처리를 하면 차변에 뭐라고 쓰자. 자,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다는 얘기는 우선 상계한 충당금이 없다는 얘기니까 모두 다 뭐가 된다? 대손상각비가 되죠. 얼마가? 2만 원이. 대변은 다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외상매출금 2만 원 없애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2만 원이 기록돼야 되네요. 근데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다 2만 원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상황 2, 대손충당금 잔액이 13,000원인 경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차변에 일단 대손충당금을 기록합니다. 얼마를? 13,000원을. 자, 그리고 부족하네요. 그걸 뭐로 가자? 대손상각비. 얼마? 부족한 거 7,000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 다음 2번의 상황은 7,000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대손상각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1번 탈락. 자, 그리고 4번 탈락. 자, 그 다음 대손충당금 잔액이 23,000원. 자, 내가 못 받게 된 돈보다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차변에 기록하는 건 우리 대손충당금 2만 원 기록하시고 더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손상각비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0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3,000원 기록되어 있는 3번은 탈락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계로 내는 걸 이렇게 사지선다로 모든 상황을 무엇하는 거예요? 정리시키는 문제를 출제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 배울 때도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요건 맞춰서 회계 처리하셔야 되니까 그거를 사지선다로 그대로 낸 거예요.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7번째. 자, 다음의 거래에 대한 분계로 맞는 것은 자, 이거를 전산 실무로 내지 않고 이론에 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8월 31일 거래처에 무엇으로?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무엇되었다? 회수 불능이다. 자, 그럼 우리는 대손이 확정되었다. 대손금이 발생하였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기억이 나죠, 용어가요. 근데 뭐 이거는 외우는 것처럼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시니까 그러면 대손충당금과 우선상계 하시고 부족하면 우리 단기 비용 처리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10만 원의 외상매출금은 어느 변에 기록하시고? 대변에. 왜냐하면 회수 불능이니까 외상매출금은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럼 대변은 모두 다 외상매출금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탈락시킬 건 없네요. 그리고 이제 나는 차변에 누굴 쓸 것이다? 대손 충당금과 우선상계 해라. 그런데 4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부족이네요. 그럼 그 부족은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차변에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은 들어와야 합니다. 8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대손 충당금 잔액 우리 4만 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만 원을 기록한 건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1번 탈락. 그리고 여러분 지금 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산할 때 내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금액이 잔액이 더 많더라고 했을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중의 환입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4번도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 X. 그럼 이제 2번과 3번 중에 하나. 자, 누구 먼저 써라? 대손충당금 먼저 써라. 그리고 대손상각비. 그럼 대손충당금 얼마? 4만 원. 대손상각비 얼마? 6만 원.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죠. 3번은 지금 바꿨었죠. 네, 답은 2번으로 기록해 주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18번째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 자, 기말 잔액 4,500만 원에 대해서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자, 기초 대손 충당금 40만 원이 있었고요. 단기 중 32만 원의 대손이 발생하였더라면 보충법에 의하여 기말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로 올바른 것은 너무 지문 참 기네요.
그쵸? 자, 그럼 일단 결론은 뭔가요? 나 미수금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 미수금 잔액이 4,500이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싶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말 잔액 4,5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대손 충당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기초 잔액이 대손 충당금 얼마를 가지고 있었다? 4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기중에 못 받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2만 원의 대손이 무엇되었다? 발생되었다. 그러면 우린 40만 원 중에서 32만 원은 무엇했을 것이다? 빼서 썼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초잔액 40만 원에서 32만 원을 빼면 우리 남겨져 있는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될 것이다? 8만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자, 보충법에 의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보충법은 지금 우리 설정액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설정액은 어떻게 계산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의 잔액을 가지고 오셔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잔액은 얼마? 4,500만 원. 자, 그리고 여기에 곱해지는 대손 추정률. 자, 그럼 대손 추정률은 2%.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온다? 여러분 4,500만 원에 2% 계산하시면 90만 원 나오죠? 네, 90만 원. 자, 요게 우리 어느 부분에 재무 상태표에 기록돼야 되는 대손 충당금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린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더라. 얼마가 8만 원이. 그러면 빼고 나머지만 회계 처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90만 원에서 우리 8만 원을 빼시면 우리 82만 원만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설정하시면 된다. 여러분 양수이면 뭐로 간다? 설정이라고 했죠. 설정. 자, 그러면 대변에 들어오는 건 무조건 다 뭐 쓴다? 대손 충당금 쓰시면 되겠죠. 설정이니까. 자, 근데 90만 원이 아니라 82만 원이에요. 그러면 3번과 4번은 탈락. 자, 그리고 이제 차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했다? 미수금. 그리고 그 미수금은 유형자산을 무엇함에 따라 처분함에 따라 발생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형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럼 이렇게 발생되는 채권을 무슨 채권에 부른다? 기타 채권. 자, 그럼 기타 채권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분계는 대손 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아요? 아니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해야 되겠죠. 요게 전산 실무의 분계 문제가 나와도 똑같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9번째 문제. 자, 주식회사 성원은 채권 잔액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음 자료에서 2021년 말 대손금 추정액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대손금 추정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 잔액이 있고 거기에 누구를 곱해서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이 문제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대손금 추정액을 물어도 설정액으로 답하고 설정액을 물어봐도 설정액으로 답해요. 설정과 추정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대손금 추정은 나 이만큼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 있어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설정은 우리 보충법으로 가기 때문에 남겨져 있었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회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정액은 추정액과 같을 수는 있지만 우리 대체적으로 작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있지만 그럼 잔액이 0이면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 2021년도 12월 31일에 매출채권 잔액은 2억. 자, 그리고 2021년도 1월 1일 대손 충당금 얼마 있었다? 100만 원. 전기에서 이월받은 거겠죠? 그리고 2021년도 5월 1일에 대손이 발생이 된 게 30만 원. 그런데 우리 전기에서 넘겨받은 대손 충당금과 대손이 발생된 건 영향을 주지 못하죠,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갖고 있던 채권 잔액 2억에 곱하기 우리 몇 퍼센트? 2% 설정하기로 했죠?
그러면 우리 지금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여러분? 400만 원. 그쵸? 네, 그래서 400만 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런데 이 추정액 물어봤는데 설정액으로 답하신 분들은 지금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 사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이더라? 우리는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400만 원에서 70만 원을 빼면 이건 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실제 300 얼마 30만 원에 대해서 무엇할 것이다?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설정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답을 4번이라고 체크하고 나와요. 330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출제자들은 그것도 다 고려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문을 만들 때. 그래서 추정액을 물어보는지 설정액을 물어보는지 반드시 확인하셔라.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대손충당금을 물어봤다. 제가 이거 왜 계속 강조할까요? 지금은 그냥 대손금 추정액으로 물어봤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또는 계상되는 대손충당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추정액을 물어보는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400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하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 다음은 결산 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계산하는 경우의 예이다. 자, 틀린 것은 자,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지금 현재 얼마가 있다? 모두 다 10,000원이 있다. 그러니까 동일 사건이네요. 그리고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지금 1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11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대손과 관련된 설정률, 추정률은 1%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추정액을 계산해 보시면 여기다 그냥 1% 곱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저는 추정액을 옆으로 쓸게요. 추정액을 지금 이쪽으로 쓸게요.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10만 원의 1%를 계산하면 1,000원인 거죠. 자, 그리고 100만 원 곱하기 1% 계산하시면 10,000원이고요. 자, 우리 110만 원에 대해서 1% 계산하시면 11,000원. 자, 아래도 동일하겠네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이쪽에 쓴 건 대손 추정액입니다. 이만큼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이 부분은 무엇한다? 대손 추정액에서 요 금액을 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빼고 우리는 뭐가 나온다? 설정이 나온다. 그럼 지금 첫 번째 1번에 있는 건 결산 전 대손 충당금이 내가 원한 무엇보다 추정액보다 더 크네요, 여러분. 그죠? 잔액이 더 큽니다. 그럼 우리는 9,000원만큼 무엇 하셔야 된다? 환입 조치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라고 했으니까 네, 요 부분에 맞춰서.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 무슨 고민하지 않는다. 아, 그럼 대손충당금 환입 9,000원이 써 있는데 제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계정을 썼는지 아니면 영업의 비용으로 썼는지 영업의 수익을 썼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근데 이런 사건을 출제할 때는 지금 다른 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정 과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은 동일하게 쓴다고 했잖아요. 네, 코드가 달라지는 거라겠죠. 그럼 대손충당금 환입 9,000원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 회계처를 한다면 차변에는 누가 들어올 것이고 대변에 가지고 있었던 대손충당금 감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대손충당금 9,000원 감소시켜 주시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 9,000원. 다만 이 계정의 성격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차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결산 전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00원이고요. 그리고 기말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된 추정액이 10,000원이래요. 그럼 이러면 두 금액이 같네요. 그러면 우리는 추가 설정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회계 처리 없음 또는 분개하지 않는다고 돼요. 그래서 분개 처리 없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지금 현재 추정액이 11,000원이 필요해요. 근데 잔액은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럼 추정액이 더 크네요. 그럼 우리는 1,000원만큼 더 보충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뭐라고 쓰고 대손상각비 1,000원이라고 쓰고 그리고 대변에는 누굴 쓰시면 된다. 대손 충당금 얼마 1,000원을 기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번은 대변을 물어본 거고요. 지금 3번은 차변을 물어본 거예요. 정리 잘 하실 것. 자, 네 번째. 우리 분명히 제가 강조했어요. 매출 채권과 관련된 거 무엇하고 있다?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3번과 4번은 사건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1,000원만큼 더 보충해야 되는데 차변에 쓴 계정 과목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누구였다? 영업의 비용을 썼네, 여러분. 그러면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 차변에 1,000원을 기록하려면 우리가 지금 설정하는 채권이 기타 채권이어야 되는 거죠.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 채권이었을 때만 쓰는 계정 과목이죠. 그러니까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가 되죠. 그래서 우리 정리하시는 부분은 4번으로 체크하고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1번. 자,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였다. 여러분, 과소 설정했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아예 설정을 안 했다. 또는 설정은 하였으나 금액을 적게 설정했다. 이런 식의 의미. 근데 이제 과소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별도로 금액을 주는 게 아니면 그냥 해야 되는 회계 처리를 빠뜨렸다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정상적으로 설정했을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제가 과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매출채권 잔액이 현재 10,000원이고요. 대손율은 1%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한다. 뭐 우리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다라고 봐도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부분 계산하시게 되면 내가 필요한 대손충당금에 대한 추정액은 얼마가 된다. 1% 계산하시면 여러분 우리 1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안 했다고 얘기할게요. 나는 회계 처리를 무엇하였다? 누락하였다. 결산 때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의 발생 얼마만큼 100원만큼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고요. 대변에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대손충당금 100원을 무엇하지 않았다. 장부에 올려주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회계 처리를 안 하면 여러분 비용은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비용은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 기존에 있었던 비용에 100원이 더 가산돼야 되는데 가산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비용은 뭐가 되어 있다? 과소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재무 상태표를 추정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채권 얼마가 있었고 10,000원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대손 충당금 우리 회계 처리를 했다라면 여기에 100원이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의 금액은 회수가 가능한 실현 가능한 금액은 얼마가 된다. 우리 9,900원이 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우리 자산의 금액은 감소하는 효과가 사실 나오는 게 맞아요. 이 처리가 되지면. 근데 지금 저희는 이 처리를 안 했으니까 뭐 얼마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채권 금액 그냥 10,000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과소하게 계상이 되면서 우리 누구는 자산은 더 커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차감적 평가 계정 100원이 가서 9,900원 못 바꿔줬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과대하게 장부에 올려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비용과 수익의 종착지는 어디였죠? 자본이었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 자산이 더 커져 있다고? 그럼 우리가 T 계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자산의 자리는 이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얼마만큼 100원만큼 더 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차변이 커졌으면 대변도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손충당금은 부채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정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본이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수익과 비용의 종착지는 분명히 자본이었어요. 그 자본 중에 이익잉여금. 그러면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면 결론적으로 수익에서 무엇할 부분, 우리 수익에서 깎아먹을 비용이 더 작게 잡혀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단기에 벌어들인 이익은 무엇할 것이다. 비용이 작게 잡힌 것 때문에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무엇된다? 과대하게 잡혀 있을 것이다. 계상될 것이다. 그러면 이 이익은 자본에 가는 거죠. 자본. 그리고 그 자본에 우린 법인이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쓰자? 이익, 잉여금에 다 모일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익이 커지면서 자본도 뭐가 된다? 과대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에 회계 원리 배울 때 무슨 부분?
어렵지만 정착지를 다 보셔야 돼요라고 하면서 흐름 과정에서 계속 끝까지 가는 걸 봤던 거예요. 이게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가요. 그러니까 수익이나 비용은 다 모이는 장소는 어디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만드는 과정 또는 뭔가를 팔았다라고 하면 수익과 비용 부분은 다 손익계산서예요. 다만 그 손익계산서에 가지 않고 원가명세서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게 매출 원가에 모이는 거고요. 그래서 원가명세서의 전체 금액도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언젠가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손익계산서 결과에 우리 나오는 게 단기 순이익 또는 단기 순손실이고 그 부분이 내 돈이라고 얘기하는 자본을 무엇하는 증가시키거나 감소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종착지는 항상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자산이 100이 늘어난 것만큼 우리는 자본도 무엇할 것이다? 늘어나겠죠. 얼마? 100만큼. 됐어요, 여러분? 그럼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같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는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같다는 원리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자산만 는다고 하면 대변에는 누가 늘어야 되는데 그 는다는 관점을 생각을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대부분 자산이 늘어나거나 또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늘어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부분에 반대편엔 대부분 누가 있더라? 수익이나 비용들이 따라다녀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일단 비용 얘기가 있는지를 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어딜 봐도 비용 얘기는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자산 얘기가 있는지를 볼게요. 자, 자산을 봤더니 여러분 자산은 오히려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면 9,900원이 되지만 우리가 회계처리를 안 하면 10,000원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산은 과소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표시가 된다? 과대하게 표시가 되는 게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비용이 작게 계상이 되므로 당기순이익은 무엇할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 그럼 당기순이익 문구가 1, 2번에 있어요. 그럼 더 커져야 되니까 많아진다가 맞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우리 적어진다가 아니라 많아진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커지면서 자본도 뭐가 될 것이다?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3번은 과소가 아니라 과대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표현이 되죠. 자, 21번 문제 푸실 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렵다고 느끼고요. 이게 대손 충당금만 이렇게 내지 않고요. 우리가 보험료 120만 원 1년치를 지불했는데 그 1년치가 단기와 차기가 합쳐져 있다. 근데 나 결산 때 그거 회계 처리 안 했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도 이런 패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 120만 원을 정리해놨던 부분 중에 미래에 속하는 성급이 있었다? 그럼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산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당기순이익은 작게 잡혔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선급 비용이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나열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자산은 안 잡혀 있겠죠. 그럼 자산은 작게 잡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현상들이 모두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잘못하게 되면 무슨 부분? 수익과 비용도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재무 상태표에 자산과 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는 부채도 영향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의 패턴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답 정리는 벌써 했고요. 우린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자, 여기까지가 우리 무슨 부분? 매출채권과 관련된 단원 평가 문제 부분이 다 끝난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구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우리 기타 채권, 죄송해요. 채권의 대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타 채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단원 평가 문제까지 다 풀어봤으니까요. 기타 채권 들어가시죠.